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제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정말 황당한 곳에서 문제가 터졌고 정말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와 신랑은 30이 넘은 나이에 선을 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30이라는 나이가 요즘 같을 때야 늦은 나이도 아니라고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30의 남자친구도 없으면 어떻게 하냐며 주변 어른들의 걱정 가득한 물음과 참견들에 집에서 물 한 모금 마시기도 힘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회사 직장 동료의 추천으로 선을 보게 되었고 몇 번의 데이트를 통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면 유리창에 큰 카페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함께 마시기도 하고 기념일이 되면 소소한 이벤트를 준비해주는 신랑의 자상하고 센스 있는 모습에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신랑의 가족 행사라든지 모임에도 같이 참석하게 되었어요. 신랑은 홀어머니와 고등학생인 시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단출한 가족 구성이지만 화기애애한 시댁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 신랑이 그 집에서 기둥과 같은 역할을 잘 해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식 날짜를 잡고 정신이 없는 와중에 시누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새언니, 결혼 준비로 많이 바쁘시죠? 혹시 시간 되면 저랑 같이 쇼핑 가실래요? 아무래도 저희 식구들 선물 고르는 거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 어머님 생신이세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원래 결혼 전에 가족들 선물 같은 거 교환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어린 시누이가 아마 예물 예단을 그렇게 생각한 건가 싶어서 어른들께 의견을 묻고 준비하겠다고 둘러대고 연락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이 되었고 조용히 결혼식이 진행되는 와중에 웅성웅성 학생들이 떠드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고 돌아보니 시누이 또래쯤 되어 보이는 나이대의 아이들이 밥을 먹으면서 떠들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호텔 예식에 양식 코스로 진행하다 보니 1인 식대가 10만 원 정도 나왔고 원래 소규모로 친한 지인 몇 분과 가족들만 불러서 대접하는 마음으로 예식을 진행한 거라 조용하고 차분한 결혼식을 기대했는데 예상 밖의 시누이 친구들이 오게 되었고 소란스러워서 제가 원하는 결혼식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축의금도 안 내고 밥을 먹고 갔더라고요. 사실 이런 부분이 제가 째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인 거 알고 있지만 식대가 싼 것도 아니고 미리 말도 해주지 않은 본인의 손님을 부른 게 불쾌해서 결혼식이 끝나고 신랑에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보, 결혼식 끝나자마자 이런 말 해서 미안한데 당신 동생이 우리 결혼식 때 친구들 부른 거 알고 있었어? 응, 뭐 친한 친구 하나 부른다고 하던데. 친구가 하나면 말을 안 하지. 언뜻 봐도 10명은 돼 보이던데. 그거 식대만 해도 100만 원인 거 알지? 아, 그래도 우리가 장사하려고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 아직 어려서 그런 거 잘 몰랐나 보다. 내가 잘 타이를게. 신랑이 타이른다고 하는데 제가 더 할 말도 없고 해서 그 문제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누이에게 문자가 와서 미안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길래 그냥 생각이 짧은 시누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고 그 후로 시누이가 고3이 되고 공부를 하면서 마주치는 일이 줄어들었어요. 시누이가 고3이 되고 여름방학 무렵 시어머니는 친정엄마가 편찮으시다고 하여 시골로 내려가셨고 학업을 마쳐야 하는데 고3인 딸이 혼자 생활하는 게 걱정이 되어서 혹시 수능을 칠 때까지만 저희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 제안을 했는데 아무래도 집에 다른 식구들이 같이 생활하면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망설이다가 신랑의 적극적인 부탁으로 몇 달 같이 살아보고 정 불편하면 시누이 혼자 시댁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시누이가 저희 집에 들어오고 처음에는 밥도 신경을 써서 차려줬습니다. 저도 일을 하다 보니 이것저것 챙기기는 힘들고 볶음 고기 반찬 하나랑 계절 나물 하나 정도는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줬는데 처음에는 신랑도 시누이도 고마워하며 먹더니 좀 지나니까 자꾸 배달 음식을 시켜 먹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래도 신경 써서 음식도 해주는데 별 감흥 없이 받아먹는 게 슬슬 미워 보이기도 했고, 그렇다고 저한테 월세 개념으로 돈을 주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신랑이 저보다 퇴근 시간이 한두 시간 늦어서 제가 먼저 집에 들어가는데 둘이 있는 시간이 불편하기도 하고, 이렇게 작은 불만들이 쌓여가고 있었는데 하루는 저녁을 차려주는데 뒤에서 맛도 없는데 뭘 또 만들어 하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고, 뒤를 돌아보니 방으로 들어가고 있는 시누이가 보였습니다. 잠깐만, 지금 나들으라고 한 말이니? 네? 제가 뭐라고 했는데요? 방금 맛없는 거 또 만든다고 말한 거 똑똑히 들었어.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왜 생사람 잡으세요? 하며 언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신랑이 퇴근을 하고 집으로 들어왔고 시누이는 오빠 하며 신랑에게 쪼르르 달려가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시누이야 불편해서 같이 못 살겠다고 말하며 그냥 시댁에서 혼자 좀 지내라고 하자고 했어요. 신랑은 아직 한 달도 채 안 지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버럭했고, 혹시 시누이에게 들릴까 저는 목소리를 낮춰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잘해보려고 매번 밥도 차려주고 하는데 오늘 내 뒤에서 맛도 없는 거 또 만든다고 비아냥거렸어. 잘못 들은 거겠지. 무슨 말을 잘못 들어야 그런 말로 들릴 것 같아? 그래서 그걸로 이야기 중인데 당신이 온 거였어. 솔직히 얹혀서 지내면서 밥 먹을 때 수저 한 번 놓은 적 없고 본인 속옷 한 번 갠 적 없는 거 당신은 알아? 그럼 고3에 공부하지 일 시키려고 데려왔니? 내 말은 그 말이 아니잖아. 좀 더 잘 지내봐. 땡땡이는 당신한테 늘 고맙다고 매번 나한테 이야기하는데 당신도 예뻐하려고 노력도 좀 해봐. 가족이잖아. 신랑은 막상 시누이가 집에 들어오니 제 이야기는 들은 채도 안 하고 동생 말만 듣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고마워한다는 동생이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면 양말을 휙휙 아무데나 벗고 방문을 잠그고 영화를 보나요? 고3은 공부하니 이해해줘야 하는데 미드도 아니고 당당히 한국 영화 보는 거 뻔히 아는데 문만 닫아뒀다고 모른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렇게 냉전을 유지한 채로 2달 정도 지난 어느 날이었는데요. 그날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조금 일찍 퇴근을 하고 집에 가고 있었는데 집 현관문을 여는 소리와 동시에 쿠당탕 하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문이 열리고 바로 두 눈으로 그 소리의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저희 집에는 귀중품을 모아두는 함이 있는데 시누이가 그 함을 열었던 건지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장롱이며 옷들이 주머니가 하나같이 벌어져 있었고 속옷까지도 까 뒤집힌 채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황해서 보지 못했는데 현관에 저의 신발이 아닌 남자 운동화 한 켤레가 있었어요. 가뜩이나 몸도 안 좋은데 이런 상황을 보니 열이 머리 끝까지 받아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집에 도둑 들었다고요. 제가 전화통화를 하는 소리를 듣고 화장실에 숨어있던 남학생이 나와서 저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시누이는 물건 찾다가 떨어뜨린 건데 뭘 경찰까지 부르냐고 했고요. 저는 그 순간부터 계속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시누이가 말리려고 하다가 절 밀어서 팔에 실금이 갔습니다. 경찰이 집에 도착했고 저는 시누이를 포함한 남학생을 주거 침입과 절도를 한 것 같다고 확인을 해달라고 했는데 잠깐 물건을 찾는다고 말했던 시누이의 주머니에서 제 금반지들 몇 개와 목걸이 줄들이 나왔고 남학생의 주머니에는 바꿔치기를 하려고 한 건지 인터넷에서 팔 것 같은 가짜 금반지들이 나왔습니다. 그냥 훔치려고 했다는 느낌은 받았는데 치밀하게 가짜를 준비해 온 걸 보고는 저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두 학생을 모두 경찰서로 보냈어요. 물론 퇴근하고 돌아온 신랑이 합의를 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그 모습이 더 싫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금 액세서리를 좋아해서 돈이 되고 여유가 될 때마다 하나씩 사서 모았던 거고 금 실반지가 유행이라 사이즈별로 디자인별로 제가 모아둔 제 재산이었거든요. 당연히 그 중에는 시댁에서 받은 폐물과 엄마가 주신 귀중품들도 함께였고 집에서 와서 일일이 확인을 하는데 반지들은 거의 바꿔치기를 했더라고요. 비슷해 보여도 제 것이 아니었고 안에 적혀 있어야 할 18K 글자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나 도둑년이랑은 못 살아. 쟤 보내전지 아님 당신도 나가. 도둑년이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땡땡이가 잘못한 건 맞지만 학업 스트레스도 있고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서 그랬던 거겠지.
이해해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 나한테 막말을 해도 참았지만 이건 도둑질이고 범죄 행위야. 지금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였고 더 이상은 같이 못 살아. 그 금반지들 내가 다시 사주면 되잖아.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내가 없을 때 도둑질을 하는데 우리가 없는 시간 동안 쟤가 뭘 할지 내가 어떻게 믿어. 잘못하면 사과하고 받아주고 그런 게 가족 아니야? 내 가족 중에 도둑놈은 없으니까 내가 나갈게. 솔직히 전 남편과 한 이 마지막 대화에서 결정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아직 어린애들의 인생을 망치기엔 너무 안타깝다는 어른으로서의 짠한 마음에 봐주려고 했는데 남편의 그런 모습은 절 더욱 화나게 만들었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없으리란 법이 없겠구나 싶더군요. 호되게 야단쳐야 할 일에 저런 식이라니. 솔직히 저로선 이해가 가진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확보해놓은 영상과 증거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도저히 이런 인간과는 앞으로도 같이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진행했고 여기에 신우이와 그 친구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완벽히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 게 맞잖아요? 가짜로 바꿔치기 할 생각까지 했다는 게 너무너무 괘씸했기에 합의는 해주지 않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이혼소송과 그 애들을 절도죄로 고소하는 것까지 함께 진행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은 남편은 계속해서 자신의 여동생 편을 들면서 혹시라도 제가 자신의 여동생 앞길을 망칠까봐 전전긍긍했기에 협의 이혼 쪽으로 돌려서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입을 막고 싶으면 그만큼 돈을 지불하라는 것이었죠. 변호사님과 상담했는데 이 애들이 미성년자인데다가 초범이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만큼의 형량이 나오긴 힘들다고 하기에 위자료라도 많이 받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전 그 둘을 깜빵에 보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위자료는 생각보다 세게 불렀고 또 그걸 받아들이더군요. 아주 지 여동생은 끔찍했던가 봐요. 둘이 끼고 죽을 때까지 같이 살던지 말던지 이젠 관심 없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공부를 시작했고 현재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정말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인간들 틈에 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소름이 돋을 지경이에요. 콩밥까지 먹이지 못한 게 아쉽지만 이젠 잊고 절 위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